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약 1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에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거물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를 저울질 중인데요. 인천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서게 될지, 또 어떤 지역구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제6대 7대 인천광역시의회 재선의원 출신이죠. 홍익정경연구소 이도영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만 해도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발언이 물의를 빚기도 했고요. 또 기대를 갖고 지켜봤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이 정당 지지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총선 이제 내년 4월이면 치러지게 되는데 여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요. 이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총선은 여당의 압승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당이죠.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일정 부분 의석수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약 5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30% 후반으로 지금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최근에 3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양 당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 차로 좁아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데드 크로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추세가 서로 교차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는 어느 정도 접전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나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 폐업률이 한 언론 발표에 의하면은 87.9%나 이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자영업자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높군요. 굉장히 높은 10곳 거죠. 중에 9곳 가까이가 폐업을 하고 있다는 네, 말인데요. 그거에 대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반박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줄을 한때 이었고요.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 한파, 그리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또 각종 통계 수치에서 이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안 됐습니다. 네. 회담이 잘 얻은 게 없게 되다 보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그 기반은 남북 평화 문제로 인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이만큼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쁜 경제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 문제만큼은 잘 이끌고 있지 않느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던 건데, 그조차 잘 안 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지율은 떨어질 일밖에 없는 상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천천히 떨어뜨리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다음 총선은 상당히 접전일 것이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 정당 지지율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국 지지율 그대로 선거 판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의 의석수가 현재 총 13석입니다. 하지만은 인천의 인구가 지금 300만을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마 다음 총선 때는 지역구 조정으로 인해서 의석수 한 석 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13석인 상태에서 다음 총선을 좀 이르지만 의석수를 조금 한번 점쳐본다면은 네. 한 6대 7 내지는 8대 5 정도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식으로 이제 의석수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 지역 1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중구와 동구, 강화, 옹진.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현 의원과 또 3년 전 자유한국당 강판을 내걸고 출마했던 이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네. 배준영 후보, 이 두 사람의 리턴 매치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중동, 옹진, 강화의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도 역임을 했고요.
두 번은 보궐로 입성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3선 국회의원입니다. 뭐 최근에는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안 나간다 결국 무의에 그쳤지만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은 위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준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출마했죠. 해서 배준영 후보를 꺾고, 당시 예.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배준영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안상수 의원을 복당 신청을 받아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만큼 정치적 위상 그리고 다시 현재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안상수 의원을 젊은 배준영 전 위원장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다 볼 수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상 외로 싱겁게 갈 수도 있다. 네, 한가름이 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다는 점이 약점으로 네, 그 점이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상수 의원이 46년생이거든요. 내년 총선 때는 약 75세 고령이 되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난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배제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이제 더 이상 계속 천년만년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후진에게 좀 물려줘라. 네. 이런 당내 목소리도 있고요. 또 중진들한테는 공천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준영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예 기회는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물론 배준영 후보를 다시 공천을 하게 된다 하면은 또 불복하고 무소속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하겠다. 내가 사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전해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경선 아니면은 설령 경선에서 배제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다시 배준영 전 위원장과 리턴 매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에 그 동부청장을 역임했던 조택상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물론 조택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상태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주 다소 민주당 내에서 자리는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중동 옹진 강화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점 그리고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보니까 과연 조택상 카드로 안상수든 배준영 후보 전 위원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내 움직임도 일부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중동 옹진 강화가 강화군을 유천호 군수를 제외하고는 세 군데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됐고요. 단체장이죠. 예.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는 전부 의장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석권한 상태입니다. 예전하고는 분위기 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조택상 지역위원장이 다시 한번 본선에 나가서 서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한 지역구가 바로 중동 옹진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미추홀구 갑을 한번 살펴보죠. 현재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이 사선에 계속 도전할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예. 또 공천을 받을지도 궁금하고 또 이에 맞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타 정당의 상대 후보는 누가 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추홀 갑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죠. 삼선 의원인 지금 산자위원장을 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게 되면은 다음 총선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형이기 때문에 홍일표 의원이 이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과연 2심을 끝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든지 더 나아가서 대법까지 가가지고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천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대법 받기 전까지 그 기간에 다음 총선 전에 과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 미추홀 갑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미지수군요. 않나 네.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배제가 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또 미추홀구에 있는 각종 지역 행사에도 요즘에 잘 얼굴을 비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간에는 지금 유학길에 오른 유정복 전 시장의 복귀 무대가 바로 네네. 미추홀 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재고 출신 김재식 전 의원이 있습니다. 김재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충남 서산태안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서산태안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른정당에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의 미추홀 갑 지역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학재 의원 탈당과 더불어서 같이 김재식 의원도 미추홀 갑에서 바른미래당 위원장직을 놓고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 김재식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이 된다면 미추홀 갑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네네. 민주당의 경우는 지난번 홍 의원과 장을 겨뤘던 허종식 전 위원장이 아무래도 유력하다. 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그렇죠. 맡고 있죠. 그 이후에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인천시에 지금 입성해 있는데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은 사실 총선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서 부시장직을 놓고 다시 미추홀 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은 미추홀구는 변수가 박우섭 전 청장이 과연 어떻게 거취를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가 상당히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전 남구청장인데요. 박우섭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손학규 지금은 현 당 대표지만 함께 국민의당에 입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와 궤를 달리해서 지금 탈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이 없는 당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총선을 앞두고 남구 현 미추홀구에서 잔뼈가 굵은 삼선의 많은 인지도와 지지를 갖고 있는 박우섭 청장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미추홀구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미추홀구 총선 판도에 갑이든 을이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점도 역시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미추홀구 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윤상현 3선이죠.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항마가 누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미추홀구 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선에 윤상현 의원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교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워낙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고 볼 수가 있는 게 워낙 부지런하고 조직력도 탄탄하고 네. 또 인천에서 충청도 출신이면 일단 표심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을 정도로 윤상현 의원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한 복당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내에서 고깝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 역시 윤상현 의원이 아닙니다. 네, 배제가 돼 있는 배제가 상태죠. 돼 있는 상태고 현재 당협위원장은 임정빈 전 시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정빈 의원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의 공천을 받고 시연이 됐던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윤상현 의원의 그 지역 장악력, 경쟁력으로 비춰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당원들이 반발하거나 복당파의 한계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 지난번처럼 무소속으로 또 나가는 거죠. 높겠죠. 예. 나간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공천을 받든 아니면 공천을 안 받든 미추홀 을구의 선수로 뛰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예상이 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니언이 워낙 세고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가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 공모를 했거든요. 네. 한 3명가량이 지역위원장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영 변호사, 네, 그리고 김재용 변호사, 네, 김재용 변호사, 그리고 박규홍 전 지역위원장, 네, 그리고 박규홍 전 지역위원장, 네, 서준석 전 시당 사무처장이 네, 네. 경쟁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셋 다 모두 지역위원장에서 다 떨어졌어요. 아, 탈락이 됐군요. 네, 그래서 네. 현재는 미추홀 을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사고 지역위원회인 상태입니다. 네. 김재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지역위원장과 활동을 했었고요. 또 미추홀 갑에서 네. 지역위원장을 한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비판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좀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홍영표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 하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막강한 막강한 있는데 네, 지원 사격을 예, 받고 거기에 있다고 지원 사격을 있고요. 받고 있다. 예. 네. 그리고 박규용 전 위원장은 송영길 시정부 때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역임을 했고요. 직전까지 미추홀 을 당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원 장악력, 조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서준석 전 시당 사무처장 역시 활동을 하면서 미추홀 을구에 출마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인사들이 윤상현 의원을 이길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부호가 남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뭐 본인들의 뭐 역량 아니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뭐 중앙당에서 지역위원장을 안 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은 윤상현 의원이 너무 세니까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 일단 홀딩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앞서 미추홀 갑구에서 언급한 박우석 전 청장을 여기에다가 이제 입당시켜서 출마시켜가지고 윤상현 의원과 빅매치를 한번 성사시켜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특히 박우석 청장의 행보가 상당히 미추홀 구에서는 중요하게 자리매김한다 볼 수가 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인천대 출신의 최초의 여성 변호사죠. 안기옥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기옥 변호사도 지금 출마를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를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현재 그쪽 지역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엔 연수구 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재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의원, 초선인데요. 이 지역구입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연수구청장을 직전에 역임했던 이재호 현 당협위원장 그리고 재갈원영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결국 이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수갑은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무난하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수갑은 원도심이 있는 동네거든요. 네. 연수 1, 2, 3동 청학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박찬대 의원이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선에 나가서 싸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과거에 황우여 전 총리가 막강했죠. 비례를 뺀다 하더라도 사선을 내리 네.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험지인 지역이 네. 바로 연수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승현 후보와 박찬대 현 의원, 그 당시에 당선인의 간발의 차로에 차이가 얼마 별로 나지가 안 났었죠. 않았었던 지역입니다. 네네.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구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박찬대 의원으로 되겠느냐, 아니면 뭐 중앙에서 더 유능한 인물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네. 험지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인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민주당으로서 낭설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선수 그래서 교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은 있지만 설왕설래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선수로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한국당의 경우는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과 인천시의 의장을 역임했던 재갈원영 의원이 있습니다. 재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정복 시장과 재고 동기동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연수구에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또 잔뼈가 굵은 인물이거든요. 네. 구의원에서 시작해서 시의원을 시의원 두 번을 하고 네. 부의장 한 다음에 구청장까지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 당협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갈 전 의원과
이재호 전 청장 그리고 현 당협위원장 간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재호 전 청장, 현 당협위원장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요. 하지만은 이재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잔뼈가 굵은 건 맞지만 중량감이 좀 다소 떨어진다는 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한편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좀 발탁을 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도 일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군요. 네. 연수구 갑에 이어서 이 연수구 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연수구 을은 아시다시피 송도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송도 국제도시도 있지만 인근의 옥년동도 이렇게 같이 한 지역구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현재는 초선인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이 지역구를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서 지금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죠. 이정미 의원이 열심히 표밭을 갈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또 이 지역, 이 송도 국제도시를 아우르고 있는 연수구 을에서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인천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는 힘의 공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연수구 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연수구 을을 얘기하려면 우선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수 을에는 어차피 지금 정의당의 당대표는 이정미 의원이 전국적 인지도가 상당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수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미 의원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10% 이상 더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연수 을 같은 경우는 사실 셈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정미 의원이 존재 때문에. 왜냐하면 이정미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잠재적 표를 잠식당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 같은 경우, 특히 을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가 있고요, 동춘 옥룡동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민주당 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경욱 의원이 과연 출마했을 때 어려울 수도 있는 지역이 또 연수 을인데 네. 이정미 의원의 출마는 민경욱 의원한테는 호재로 아하.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친박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역임을 그렇죠. 했고요. 네. 그만큼 하지만 그런 당내 역학적인 헤게모니 관계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쉽지 않은 연수 을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현재 직전까지 또 자유한국당 또 시당 위원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네. 민경욱 의원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수 을이 이렇게 좋은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고 지역위원회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소영 변호사 그리고 윤종기 이사장, 홍종학 전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박소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75년생의 젊은 여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총선 때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지역위원장을 버리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뭐 부담감이 있었든지 그 개인적인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출마를 하지 않았던 출마 뜻을 접었던 거군요. 적었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박소영 변호사가 2번이나 하겠다고 지원서를 냈군요. 냈습니다. 그것도 네. 혼자서 냈습니다. 예. 그런데 2번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 지역위원장이 할 때 출마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뭐 중앙당에서 그런 결정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번 노크를 했지만 2번 다 떨어진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윤종기 도로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박소영 변호사가 포기했던 그 연수 을에 출마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마한 다음에 지역관리보다는 아까 말한 공단 이사장으로 가게 되면서 지역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된 게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뭐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이게 지역적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취약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홍종학 전 장관은 이제 뭐 장관직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예. 역임했죠. 예. 홍종학 장관이 또 제고 출신이고 인천 출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계속 연수 을의 물망에 나왔지 과연 뭐 이번에도 출마할지는
낙점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연수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이고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주공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특이한 게 연수을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고 또 사고 지역위원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특이한 케이스군요. 예, 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핵심 당원들이 잘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누굴 공천하거나 뭐 낙점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당내에서 경선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만큼 시의원을 비롯한 핵심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수을에서 후보를 잘 내야 됩니다. 잘 내서 이정미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연수을에서 밭 좋은 데서 좀 이겨줘야 어려운 연수갑에서 박찬대 의원과 시너지 효과를 나와서 연수구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는 사고 지역위원회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연수을의 민주당 공천은 연수구 선거 총선 판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남동구 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장을 수행하고 있는 이 박남춘 시장이 지방선거 나오기 전까지 지역구를 네. 맡았다가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현역을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남동구 갑은 어떻게 판도가 흘러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박남춘 시장이 되면서 그 자녀 임기를 국회의원을 받아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요. 맹성규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 차관을 역임했고요. 또 행시 출신의 또 엘리트 관료 아니겠습니까? 보궐선거로 되고 나서 지역 당원들한테 다만 좀 함부로 하거나 아까 좀 관료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좀 크고 작은 잡음이 좀 흘러나오긴 했었습니다. 아, 잡음이 있었군요. 예, 하지만은 현재 친문 여권 실세인 전해철 의원의 친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만큼 또 당선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아까 말한 그 당내 그 지역위원회에서 조그만 갈등 정도는 뭐 그 정도 잠재울 수 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위해서 공천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 윤형모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윤형모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인데요. 네. 과거 연수구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한 전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총선에 나가서 맹성규 의원과 선거는 치렀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원외지원장에 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남동갑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종복 전 시장이 또 남동갑의 복귀 무대를 아까 미치올 갑 미추홀 아니면 갑을 언급했었는데요. 남동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종복 시장이 그 유학하기 전에 살았던 지역이 또 바로 남동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종복 시장이 남동갑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 윤용모 위원장이 자리를 조금 잡은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유종복 시장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유종복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면서 최근에 민경욱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박종효 전 실장이 있습니다. 네, 박종효 전 인천광역시 비서실장, 예, 유정복 시장 당시에요. 예, 네. 그 직전까지는 민경욱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사표를 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박종효 실장이 남동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한국당 내에서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이 박종효 전 비서실장 지역에서 또 남동갑에서 이윤성 당시 옛날 그 국회의원 예, 보좌관도 보좌하면서 비서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학재 의원의 그렇죠. 비서관도 비서관도 했었고요.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남동구 을로 가보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윤관석 의원이 자리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이 텃밭인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역구에서는 이 윤관석 현 의원 이외에 이 여야를 통틀어서 다른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들이 크게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말에 맞는 게 민주당에서 재선 윤관석 의원이 거기 나름 텃밭을 열심히 관리를 해왔거든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 직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 공보단장을 맡은 정도로 문재인 쪽 친노와 깊은 관계, 교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공천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또 현직 또 인천시당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선 5기 때 배진교 전 청장이 야권연대로 구청장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배진교 청장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다. 그 배진교 청장은 마찬가지로 배진교 청장이 남동 갑에 을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연수을처럼 네.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민주당 표를 잠식하게 되는 거고 그 얘기는 텃밭인 남동구에서 윤관석 의원의 3선 가도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하. 배진교 청장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느냐 예. 이게 상당히 남동 을의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배 청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남동 을이 아니라 남동 갑으로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소솔치하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남동갑으로 출마한다라는 것은 정의당으로 출마할 그렇죠. 생각이 있다. 예, 이런 그렇게 얘기들이 들린다 이거군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윤관석 의원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뭐 알터니가 빠지는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어쨌거나 배진교 전 청장이 갑이로 갈지 을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남동구 총선 판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한국당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인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지호 위원장이거든요. 네. 김지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국당 시당위원장 선거 때 현역이 나갔다고 한다는 것을 원외위원장인 본인이 시당위원장 하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도전했던 인사기도 합니다. 그만큼 네. 다음 총선에 많은 열성을 들이고 있는 인물인데요. 네네. 하지만은 남동 갑을의 당협위원장들 자유한국당 다변위원장들의 중량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좀 취약해요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에 이기려면은 그리고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좀 능력 있는 이길 만한 후보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인물을 투입하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도 또 이정복 시장이 또 여기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올 정도 뭐 갑이냐 을이냐 뭐 미추홀 갑이냐 이렇게 말이 설왕설래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뭐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져야만 알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남동 갑 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 전 시장이 남동구가 아니라 미추홀 갑으로 홍일표 의원이 공천 못 받고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윤용모, 김지호 당협위원장들은 일단 공천 전쟁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새로운 인물이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조금 더 복잡한 지역이 바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남동 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이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인물들을 주목해야 할지 인천의 정가 판세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중동 강화옹진, 미추홀 갑을, 연수 갑을, 그리고 남동 갑을 이렇게 모두 7개의 선거구를 놓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평 갑을, 계양 갑을, 서구 갑을 등 나머지 인천에 있는 6개의 선거구를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말 주신 분 홍익정경연구소 이도형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